INFP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에는 첫 번째로 분류 단어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감정과 신체적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국가별 사례, 네 번째로 분류 기준, 다섯 번째로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류한 단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프라이즈의 분류 단어들입니다. 컨템트의 분류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과 신체적 반응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랐을 때 쓰이는 근육으로는 이막근, 눈살근, 눈썹 주름근, 눈둘레근, 입둘레근 등이 있었고, 이막근, 눈살근, 눈썹 주름근이 큰 힘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눈을 감싸고 있는 눈둘레근이 위아래로 확장되어 흰자위가 많이 드러났으며, 입둘레근이 늘어나며 입이 위아래로 벌어지거나 양옆으로 늘어지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얼굴 색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행복할 때 얼굴 색은 볼 부분이 발그레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화났을 때의 얼굴 변화는 크진 않았지만 콧볼이 열감이 생겨 빨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프라이즈는 콧구멍에 열감이 생겨 빨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주 국가별 리서치를 조금 다듬어 보았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은 국가별로 신뢰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행동을 무시한 행동, 타인이 명예를 훼손한 행동, 타인의 피해를 준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본은 맥락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읽지 못한 행동,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 독창적인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간섭하는 행동, 타인의 개인에 침입한 행동, 강한 향기를 내는 행동 등 자신의 개인 시간, 공간, 향기 등의 권리에 대해 민감합니다. 이어서 국가별 사례 중 사물인데요. 먼저 중국은 음식에서는 채소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패턴으로는 일장기, 동물로는 자라, 색상은 흰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음식에서는 순대 같은 내장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패턴은 호피 무늬, 동물은 뱀, 색상은 회색 계열, 무채색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낫또나 낙지 같은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패턴은 나치무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하이에나와 색상은 갈색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분류 기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분류 기준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발생 원인의 서프라이즈 발생 원인인데요. 서프라이즈의 발생 원인에 대한 큰 단어들은 경탄 놀람, 호기심 궁금증, 현혹 어리둥절, 경악, 깨달은 신남, 혼란과 놀람, 기타 놀람과 관련된 상태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볼 텐데요. 컨텐츠의 가장 큰 키워드는 좌절과 불안, 자만과 무례, 부러움과 질투, 경멸과 거부, 싫음과 반감, 무시와 냉담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 기준의 정도치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정도 기준은 강렬한 놀람과 높은 수준의 놀람, 중간 수준의 놀람, 약한 수준의 놀람이 있는데, 강렬한 놀람에서는 격한 몸짓과 경악, 충격, 경이와 같은 눈, 코, 입 등의 격한 반응을 하는 게 이미지들이 가장 많았고, 그 아래 단계인 높은 수준의 놀람은 앞의 강렬함보다는 놀람, 매료, 기쁨 등 오 같은 동공과 입이 확장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간 단계의 놀람은 약간의 어멋 같은 당황, 호기심, 흥분, 경탄 같은 정도의 이미지들로 구분해 보았고, 약한 놀람은 멍함, 혼란과 같은 뭔가 어지러운 등 이미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컨텐츠의 정도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컨텐츠는 3단계로 나눠졌는데 증오와 원한, 분노와 조롱과 같은 격한 반응의 이미지들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간 단계의 경멸인 적대감과 질투, 무시, 무례와 같은 이미지들과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경멸은 불화, 이지적인 고집 같은 느낌의 단어들이 많았고 이지 이미지들에서도 표정과 신체적 반응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 단어의 빈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5번 상업적 사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감정과 영화, 드라마, 게임에 놀람을 유발하는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프컷, 급격한 장면 전환으로 연속성이 갖는 흐름을 깨뜨리는 편집입니다. 그리고 점프 스케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무서운 이미지나 소리입니다. 다음은 시각 효과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면 전환, 화려한 시각 효과, 특수 효과입니다. 다음은 상업적 사용의 감정과 영화, 드라마, 게임의 경멸을 유발하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앵글 촬영. 특정 인물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으로 그 인물을 작고 약하게 보이게 만들어 경멸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 주인공의 얼굴이나 눈, 입과 같은 표정을 가까이서 찍어 미묘한 표정 변화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아냥거림 또는 경멸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 램프입니다. 특정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거나 빠르게 재생하여 그 순간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행동이나 표정을 부각시켜 경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적 사용의 유튜브 속 감정 사용입니다. 일반적인 TV 광고와 다르게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상물을 다루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는 부정 감정인 경멸적 표정의 사진이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해당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의 표정을 확대 캡처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광고 속 긍정적 사례입니다.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혐오 단어의 광고는 충격요법으로 이용해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의도, 놀람 광고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속 부정적 사례입니다. 혐오감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러한 광고를 접할 경우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역겹다, 부적절하다라는 수준 높은 비판과 강간이라는 단어에 큰 분노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업적 사용 광고의 놀라운 연출입니다. 갑작스러운 화면 변환과 대상의 표정 확대, 급격한 조도 변화, 놀라는 의성어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의 경멸 연출 시 사용하는 색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채도에서 밝은 채도의 색깔로 변화하며 필터가 바뀌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배경에서 스포이드로 추출한 색감 변화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서프라이즈와 컨템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단어를 처음 조사하면서 찾았던 하위 감정어들을 소개하고 각 감정어들의 신체적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각 나라별로 해당 감정을 느끼는 사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각 감정어들을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한 감정어들이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지 광고, 영화 등 각종 매체를 조사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